2024년 11월 20일 엄윤상 변호사TV 유튜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금 휴스턴 코리아 민사사건 이외에 이제 형사사건이 3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심 선고가 있었던 방판법 위반 사건이 있었고요. 사기 유사 수신 사건은 이제 검수대에서 수사가 끝이 나고 검찰에 송치되어 있고 제 예상에는 한 12월쯤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개인 성폭력 특례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그때 징역 4년이 선고됐었죠. 오늘 그 2심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2년 6월에 실형이 이렇게 선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1심이나 2심에 이제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담당 변호인과는 계속해서 이제 소통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1심하고 2심이 이제 지금 1년 6월에 이제 감형이 되었죠. 1심 때는 그때 합의가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 등이 이제 고려가 돼서 4년에 이제 실형이 선고되었었고, 요번 2심 때는 합의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합의는 인정이 되었는데, 2년 6월이면 이제 3년 이하기 때문에 이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인데, 담당 변호인 얘기로는 그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이제 양형조사를 해서 이제 양형조사가 있었는데, 그 조사관이 아마 피해자한테 연락을 해서 의사를 물어봤는데 처벌 의사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이제 의사를 밝혀서 그 실형이 선고된 것 같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심 이제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회장님이 이제 1심에서는 진술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다가 2심에서는 이제 인정을 한 것으로 제가 이제 변호인한테 들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2심 재판이 2심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 여부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제 대법원의 상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석 관련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 오시는데, 지난 방판법 사건 때 5월 29일인가요? 그때 보석 결정으로 이렇게 석방이 되었는데, 지금 향후에 이제 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법 원칙상으로 보석 청구는 가능합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 청구는 가능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때하고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바뀐 게 뭐냐면, 그때는 이제 그 성추 사건 같은 경우 이제 불구속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 중이었고, 그 선고가 있기 전에 보석 청구가 있었는데 이제 보석 결정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추 사건이 이제 보석에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치지는 않았고, 이제 선고가 있기 전이니까 재판부도 달라서 그 판결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보석이 청구가 인용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1심뿐만 아니라 이제 2심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이제 보석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은 그 난이도는 아마 그때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 사건 관련해서도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플랫폼장님들이 계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수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이제 검찰로 일괄 송치가 됐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죠. 총 70명이 이제 송치가 됐는데, 플랫폼장들은 아마 한 50명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이 송치 이후에도 이제 몇몇 플랫폼장들에 대해서 지금 소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 사건은 아닙니다. 인지 사건은 아니고 1차 송치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5,555명이 이제 고소인인데, 5,555명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70명 이외에 추가로 이렇게 고소가 된 플랫폼장들에 대해서 조사가 지금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이렇게 개시되고 말고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이 점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제 이제 방송에서 이제 주 테마가 연합채권단 출범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연합채권단을 왜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송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댓글이나 저에 대한 그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좋지 않은 말씀, 좋은 말씀, 용기를 저한테 주시는 여러 말씀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보니까 방송이 달라졌어요. 너무 좋아요.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일단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제 방송이 달라졌다는 게 저는 제 자신이 처음에 이제 휴스턴 코리아 변호인으로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는 없는데 이제 해임 후에 어떤 달라졌다는 것인가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해임되기 전에 이제 휴스턴 코리아의 어떤 법률 지원 단장이나 소송 대리인, 회장님 변호인이 있다 보니까 그 변호인의 어떤 직업 윤리 같은 게 있습니다. 변호인 직업 윤리가 있어서 그 의뢰인의 어떤 이익에 반하는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님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다 낱낱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변호사 어떤 윤리 자체 위반이 되고, 그리고 또 휴스턴 코리아의 이익에 반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해임된 이후에 조금 이제 어투나 말의 어떤 제한 같은 게 이제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이렇게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해임이 됐다고 해서 그 이전에 의뢰인에 대해서 어떤 나쁜 말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 또한 이제 변호인의 직업 윤리로서 이전에 이제 의뢰인의 어떤 비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신데 좀 특이한 댓글인데요. 저는 KTN 구독자인데요. 채권 신고와 회수 등 선수금 회복에 동의합니다. 구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KTN 같은 경우도 저번에 이제 이전까지 저와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회장님이 이성이 방송하고 KTN은 보지 마라 이렇게 한 걸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KTN과 제가 개인적인 이런 거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마 KTN 보시는 분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제 유튜브는 이제 구독을 많이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KTN 방송하고 개인적으로 전혀 그런 게 없고, 방향이나 설정 같은 거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제 방송 자체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철학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KTN 구독자 혹시 계신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어떤 불만이랄까요, 이런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연합채권단을 출범하면서 이제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지만 이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면 회원이 되거나 이제 방송을 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좀 시간을 두시고 생각을 하시고 보신다면 그때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구나,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차분하게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사용처를 공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만든 단체가 비영리 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이고, 제가 또 선임료로 이제 회원 가입비를 선임료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투명하게 사용을 할 것이고, 공개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 점에서도 제가 이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선임료로 받지 않고 회원 가입비로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감 표시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제 입장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코리아 도대체 파가 몇 개냐, 하나 갖고 각자 도생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 분이 있는데, 이런 댓글이 가장 이제 공감 표시를 많이 받았고, 회원들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이 계시는구나를 저를 또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휴스턴 코리아 시데스 그룹 내에 여러 단체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갈라지다 보면
어떤 파산 관제인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그 연합채권단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연합채권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제가 어떤 단체도 비난을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단체와도 의견을 나누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고, 제가 그 단체와 같이 합치거나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파산 절차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데 제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뭐 이런 점 등이 있기 때문에 연합채권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또 하나 파가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단체가, 흩어지는 단체가 함께 힘을 합치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 외에 그 개인적인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 중에서 제가 답변 드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휴보상위원회에 채권 접수를 했는데 그 변호사님 그 단체에 다시 이제 중복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는 이제 개인톡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파산 절차에서 채권 접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채권 접수가 이중으로 접수되지는 않아요. 뭐 이중으로 접수됐을 때 이제 먼저 접수한 사람이 뭐 하자가 있지 않는 한은 우선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중 접수는 뭐 적절하지는 않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채권 접수는 이 파산 절차에서 연합채권단에서 하는 일 중에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이고, 그 이외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은 물론 가능하고, 오히려 저는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회원으로 접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제가 어떤 채권 회수 이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또 요구하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뭐냐면, 제가 뭐 파산 관제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부분들을 방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파산 관제인 입장에서도 뭐 그런 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채권 회수나 이런 파산 절차에서 하는 일들이 뭐 제가 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제가 부족한 이런 부분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로 어떤 이렇게 파산 절차 같은 경우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부분도 있습니다. 형사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사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산 시작 전에도 파산 절차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논을 한 게 있고, 파산 선고가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혹시나 제가 모르는 부분 찾아보기도 하지만 같이 이제 의논도 하고 하는데, 그 변호사님들하고 협의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채권을 빨리 회수를 해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채권단 이름으로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왜 그러는지를 여러분들 아마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제가 추구하는 방법이 추상적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추상적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 절차 이런 것들이 다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업그레이드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그러면은 제가 구체적인 거 하나 제가 살짝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더스 그룹의 자산이 크게 부동산, 대여금, 그다음에 이제 투자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파산 관제인이 가장 지금 먼저 관심을 가지고 회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산이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신탁 재산입니다. 신탁 재산은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금 다 드러나 있고 알려져 있고 또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신탁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성희 변호사 개인 앞으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느냐. 그 두 가지죠. 하나는 몰수보전 그거를 이제 풀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신탁 등기된 거를 다시 되돌려 놔야 되겠죠. 몰수보전된 부분은 아마 이제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파산관제인 또 그런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도 이제 그 방법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신탁 등기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신탁 무효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 결과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탁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탁 무효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어야 귀속이 됩니다. 귀속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그 소송을 통해서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회원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는 방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희 변호사가 스스로 이렇게 신탁 자산을, 신탁 부동산을 돌려주면 되겠죠. 아마 그때 방송에서도 그게 이제 가능하다면 돌려주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부분은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기속시키는 것은 가장 빠른 방법은 이성희 변호사가 파산관제인과 협의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 파산관제인이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이 없었다면 이성희 변호사님이 먼저 이렇게 파산관제인한테 연락을 취해서 그 귀속시키는 방법을 빨리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회원 여러분들도 이성희 변호사에 대해서 그동안의 어떤 의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동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 LS 인베스트먼트 대표로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는 이제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산관제인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회수를 아니면 회복을 시키는 방법으로 가도록 할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을 내서 특별히 한번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맨 첫 번째 이제 회장님 뭐 개인 사건 뭐 선고 결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제 방송을 보시고 난 이후에 저에 대해서 이제 보내주신 댓글이나 이제 의견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파산 사건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다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이제 등록증이 나와서 너무 어제 사실 반가웠습니다. 등록증이 어제 나왔고, 회원 모집은 지금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할 것이고요. 링크가 올라갈 겁니다. 네이버 폼이나 폼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바로 접수를 받을 것이고요. 제가 이제 비영리 이제 단체다 보니까 법인 계좌 통장을 오늘 농협에서 하나 만들었고요. 제가 이제 회원들이 내는 회원 가입비로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해서 이 사건 파산 절차나 앞으로의 어떤 회원 여러분들의 이제 피해 회복에 대해서 이제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제 후원 계좌를 또 올려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부끄럽지만 그 방송 유튜브 끝나고 나면 후원 계좌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버 방송을 시작한 지가 10개월이 넘었는데 그동안 제가 수익 상출에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전혀 수익이 없었습니다. 수익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돈도 모두 단체, 연합채권단에 모두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많이 늘어나려면 회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많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고요. 뭐 여러분들 주위 분들한테도 많이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